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는지.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리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91990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어느 정도 내일 만기를 앞두고 나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한 어느 정도 조정폭을 좀 보여줬는데, 뭐 이런 주가 하락이 나와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 미국형 트룩시마의 역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0%가 넘는 좀 고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형 트룩시마 때문에 어느 정도 선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출시가 된 지 한 12개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처방액 기준 한 20%가 넘는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좀 기록을 했어요. 거의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창조를 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나와주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요, 독점이라는 거는요, 시장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이라는 건요 거의 존재가 하지가 않습니다. 미국형 트루시마에서 어느 정도 이런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주고 나서 경쟁 제품이 나왔죠. 화이자사의 이제 룩시엔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룩시엔스가 선전을 하다 보니까 9개월 만에 이렇게 점유율이 증가되는 수치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점유율이 유지가 돼야지 이런 제품도 팔리고 인지도도 늘어나고 매출도 유지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을 늘린다고 가격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도 트룩시마에 대한 이 고가 정책 자체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격적인 부분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 가격은 내려가죠. 그래서 한 10% 정도가 좀 인하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형 트럭시마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최소 못해도 한 10% 이상은 좀 역성장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태까지 고성장을 보여줬었던 부분이 좀 역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역성장이 되게 되면 당연히 타격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에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는지, 코로나 치료제를 제외하고 어떤 이슈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지 좀 보자면요. 일단 유럽 시장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레미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세 개 정도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계단식 하락이라고나 할까요?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하고 트루시마 매출액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나와줄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으로 시장에 알려준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좀 고성장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요, 신규 제품들로부터의 이런 매출 파이가 나와줘야 돼요. 그 어떤 회사든 계속해서 고성장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것,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는 램시마 SC가 2분기에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 위주로 다시 한번 출시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램시마 SC에 대한 그런 성장률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부족한 매출 파이도 좀 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4분기에 셀트리온이 공시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일까요? 휴미나 바이오 시밀러 이제 유플라이마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분기 런칭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2분기죠? 2분기면 언제야? 거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 기준적으로 봤을 때 몇 개월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2분기 런칭 예상으로 잡혀있는 이 유플라이마도 하반기부터는 좀 유의미한 매출 파이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적보다
어느 정도 여태까지 나와주는 그런 매출 파이가 점진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신제품으로 인해서 신규 매출 파이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유의미한 성장률을 기록을 하겠다라는 거죠.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한 20에서 15% 정도 증가한 부분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수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그 수출에 대한 수치 자체가 맞게 되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슈와 코로나 치료제 이슈까지 엮여가지고 매출과 실적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적 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언제나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주고 보여주는 기업분들은요, 소위편을 해서 존버하고 물타면 다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웬만한 종목군들은요, 그 성장성이 있는 기업분들 위주로 단순하게 돈만 잘 버는 기업 말고요. 성장성이 없는데 단순히 돈만 잘 번다? 그럼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에 배터리를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배터리 납품을 해가지고 마진이 정말 잘 남아요. 매출 파이도 매출 파이인데 영업이익이 잘 남다 보니까 실제 회사에 쌓이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삼성전자에 유일하게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에 유일하게 배터리를 납품하는, 핸드폰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동양 EMP 하나 있잖아요. 예. 동양 EMP라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기업이네요. 예,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이 예시를 들어서 배터리를 했어. 근데 삼성전자 핸드폰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냐? 매출과 영업이 급감하잖아요. 그러면 돈은 많이 벌고 돈은 많이 쌓여 있는데 과연 그런 기업군들이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그 성장 가능성이 있냐 이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명확하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아닐까요? 어떤 부분이 아닐까요? 기존적으로 나와주는 매출 파이 또한 명확하게 이제 잘 팔려주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거고, 신제품으로 인해서 이 정도 다시 한번 더 고성장을 이뤄낼 수 있으면 그에 따른 주가의 밸류에이션 또한 같이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실적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파면 골머리 아프거든요. 상세하게 팔면 이 전문 용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한 요 정도면 좀 충분할 것 같고요.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다 좋은데 여러분,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 투자를 말을 하는 거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못해도 50% 수익은 내고 있으셔야 돼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고점에서 매수하고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요. 저는 왜냐하면 단기 매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점이 17만원대에서는 포트에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람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상 올려드린 이유, 그냥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의 그냥 의리예요, 여러분. 예. 이 종목을 찍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저도 찍는 겁니다. 저희도 유튜브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뭐 마케팅을 좀만 써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근데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찍는 영상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찍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태까지 채널을 보고 지켜봐 주시는 그 구독자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석하는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기간점이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포트에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내가 진짜 중장기 투자자였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못해도 50% 수익 구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았다면 못해도 들어와줘야 되는 그 주가의 밸류에이션 가격 구간이 아무리 늦어도 이 정도 가격대라는 거예요. 제 네모난 박스칸 보여드린 구간 보이시나요? 네. 이 정도 구간에서는 들어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히 거래태지고 수익 관점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11월 25일날 종가에 들어오든가 했겠죠. 12만원 돌파할 때 따라 들어오든가. 근데 어정쩡한 가격대는요, 지금 내가 코로나 치료제 이슈 보고 나왔으면 발표하는 당일날 가져가는 게 맞고, 내가 수출 공시 나오는 거 보려고 했었으면 그 수출 공시까지 나오는 것까지만 보는 게 맞고, 나와주고 난 뒤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주든 받아들이는 게 트레이더로서의 올바른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끝까지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네, 어느 정도 2021년도 어느 정도의 고성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인지 제 눈으로 한번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상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을 할 예정인데요. 요즘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니까 힘드신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허브경제TV 네이버나 다음에 쳐보시면 저희 채널도 오실 수 있으세요. 한 번씩 놀러와 주시고요. 자, 아시겠지만 저희 매매 결산 다 오픈합니다. 손실 수익 할 거 없이 다 오픈드려요. 손절 치면 다 오픈드리고요. 수익 내면 수익 낸 것도 올려드립니다. 손절 친 거 다 올려드리고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1.5도 올려드리고 있고, 수익 낸 거 플러스 33 플러스 50% 주력주 청산 것도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즘 방송반 수익률 100%죠. 예. 저희는 언제나 실력으로만 논하고 여태까지 다 오픈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부자로 만들어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다 부자로 만들어 드려요? 그건 불가능한데요. 최소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걸 재테크라고 느낄 수 있게끔은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언제나 그랬듯이 정도 운영, 정도 리딩만 진행하는 회사가 허브경제TV고 그 가시적인 결과물 또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설맞이 특별 이벤트가 1년에 120회 진행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달에 한 10만원 수준인데 이 정도는 한번 스스로 한테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목 120만원 들어가는 것보다 허브경제TV 120만원 한 1년 끊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수십 배의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VIP 라이브 방송만 일주일에 4회 하는데요. 뭐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1004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해주시면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해주시는 분들한테 그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 관리팀장님이 상세하게 또 답변해 주시니까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